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0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어제와 오늘의 공통점은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내주고 하락으로 마감하거나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. 이번 주까지 이제 실적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.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달에 S&P가 6% 정도 올랐죠. 6% 정도 올랐는데 지난해 11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이었다고 합니다. 다우지수를 좀 끌어내린 것은 GM이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제너럴 모터스가 월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%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또 보잉도 1%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다우 산업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. 사실 이제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.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FOMC 회의가 다가오고 이 FOMC 회의 때 테이퍼링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80~90%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락하지 않는 한은 테이퍼링을 멈출 수는 없죠.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FOMC 회의가 지난 그 다음 주 발표가 있어요. 그러니까 FOMC에서는 결과를 내보내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산정에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락할 이유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. 결국은 테이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. FOMC 회의 전에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테이퍼링 영향이 왔을 때 시장의 완충적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. 아니면 시장 투자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차익실을 하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.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에 끝났어요. 제로로 끝났는데 상승 거의 없이. 근데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했어요. 0.75%까지 상승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 나스닥은 또 테슬라가 견조하게 버텼어요. 테슬라가 또 올랐죠. 얼마 전에 테슬라가 천슬라 될 때 그 렌탈 기업 허츠라는 데서 약 10만 대를 주문한다 해가지고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어요. 실적은 우리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시총은 2배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. 어쨌든 성장성 부각되면서 미국 시장은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테슬라는 옛부터 중국 기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. 테슬라 어려울 때 중국에 돈 대서 테슬라를 키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테슬라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.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테슬라가 그렇게 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아까 말처럼 테슬라가 끌었다고 했는데 그 또 뉴스가 하나가 뭐냐면 허츠가 우보에 약 5만 대를 렌트를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. 허츠의 10만 대 주문이 진짜 실적이구나 라고 이제 시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. 우버는 사실은 택시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지명도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가 이제 일단 0.74% 하락을 했고요.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끝났죠. 근데 차트를 좀 보면 다우 일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요 0.2% 상승을 했고요. 내려왔어요. 근데 제가 1, 2, 3 말씀드렸죠. 1, 2, 3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. 3봉을 만들었다. 특히 다우는 5개월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스권이 형성되는데 국내장은 약 10개월의 박스권이 있죠. 그러니까 절반 정도 박스권에서 우리나라는 10개월 동안 3봉, 4봉까지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 미국은 이제 3봉 상태였다. 정상적이라 그러면 오늘도 미국장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오늘도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요 며칠 동안 오른 것은 결국 차익 실현, 그러니까 FOMC 전에
물량을 털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, 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나스닥은 쌍봉이었죠. 네, 쌍봉이었습니다. 요거에서 여기 쌍봉이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쌍봉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1, 2, 3, 1, 2, 3 해놓고 주봉에서 1, 2, 3, 1, 2, 3 하고 주봉에서 쌍봉을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상황이 맞다면 이제 내려올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나스닥의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, 뭐 이런 뉴스도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원달러가 1170원 탈환을 마감했어요. 어제 국내장이 하락한 것은 그 제가 아마 아침 시장에 당대부동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. 당대부동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중국에서 헝다그룹이 아직 그 디폴트는 되지 않았지만 채무 불이행에 걸리진 않았지만 일단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. 왜냐하면 빚이 350조 정도가 되겠죠. 350조를 그냥 진짜 한 2% 정도 이자라고 만약에 연이주를 2%라고 하면요 7조 정도를 이자를 내야 돼요. 그러니까 빨리 기업을 청산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죠. 뭐 얘네는 지금 이거를 눈 가리기 하기 위해서 뭐 전기차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눈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빚이나 청산해야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악재를 이렇게 호재 같은 뉴스를 띄워서 이렇게 가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당대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도 그 2억 5천만 달러의 만기를 못 갚았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디폴트냐 아니냐 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게 어저께 홍콩을 흔들었고 홍콩 흔들면서 중국도 흔들렸고 그 과정에 원달러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 됐어요. 일단 1170 안 차겠죠. 그럼 가장 좋은 것은요. 이번 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지금 오주선이 보여요. 오주선 값이 얼마냐면 1182원까지 오르면 좋고요. 1182원까지 가면 가장 좋고요. 전환선 1177원 정도까지만 가도 좋습니다. 어쨌든 그 정도 모습인데 월봉상으로는요. 월봉상으로는 21선 1182원 예, 요 정도까지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1170원이니까 한 12원 정도가 이틀 사이에 변동성이 있는지 여기 한전에서는 1173원까지 갔었죠. 1173원까지 갔고 지금은 1172원 정도에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1172 네, 3원 40전 1013원 40 1173원 40전이니까요. 오늘 1176원이나 7원 정도 가고 내일 1180원까지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거다. 근데 사실 원달러는 이 조정이 1160원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뭐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. 특히 주봉상으로나 월봉으로는 정별 들어가 있어요. 정별이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격줄이기를 잠깐 했다. 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세 번째는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주가를 누르는 모습이 있었어요.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였는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2,800억, 기관이 3,400억을 매도했죠. 재미난 것은 뭐냐면 며칠 들어왔던 게 다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기관도 어제 들어왔던 거, 그러니까 전날 들어왔던 거 다 나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도 기관이 1조 한 4, 5천억 들어온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물량이 나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 선물이 이틀 연속으로 1조를 넘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. 그러면 오늘도 외국인 선물과 기관의 현물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.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모습이 시장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벌써 한 주에 목요일이 됐습니다. 오늘 또 윗끌리 만기죠. 윗끌리 만기는 또 자기들 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승부가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은 목요일 날은 거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. 윗끌리 만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뭐 옵션 포지션의 막판에 변화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원래대로 약간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과 기관의 현물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